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가 견인하면서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 한국의 경제와 산업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의 대응 전략은 뭘지 집중 진단해보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요, 교수님, 이 트럼프 당선인 관세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 달러에 도전하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 부과한다. 미국에 수출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다 관세입니다. 이 트럼프 이기는 거의 관세로 시작했다 관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영상인데 나는 관세라는 단어를 정말 사랑해요라는 그 영상도 자주 나오는데요. 네, 아름다운 단어. 네, 아름다운 네. 단어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공약집을 보면 크게 관세 측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으면 미국이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미국도 부과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맞추겠다라는 게 트럼프 상호 무역법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 관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관세 얘기죠. 그리고 뭐 사실 여기다 이제 격가지로 하나 더 있는 건 중국산에 대해서는 10%가 아니고 6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뭐 좀 이따 저희 얘기 나누겠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바로 인접한 나라들 두 나라를 콕 집어서 너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할 거야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내각 인선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트럼프의 생각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관세의 진심이다라는 앵커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25% 관세, 중국에는 뭐 보편적으로 10% 관세. 이유를 댔는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마약 때문에 또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마약. 그 크게 보면 이제 관세를 마치 미국 사회를 어지럽혀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만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상한 게 잠깐만 해결책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외교 문제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 많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마약이 들어오고 이거 외교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관세라는 경제 정책을 갖고 풀어낸다. 그럼 뭔가 이거는 다른 문제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관세라는 카드로 옥죄므로써 근데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취임 1월 20일 이전입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이잖아요. 그럼 취임 이전에 이 얘기를 왜 미리 했을까? 자, 취임 때까지 알아서 카드 좀 갖고 와. 알아서 카드를 갖고 오면 내가 보고 어느 정도 이걸 실행하고 어느 정도 되물릴지 판단할게라는 것에 결국 협상의 카드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줄을 세우네요. 줄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프랑스의 트리도 총리는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마라라고 플로리다로 날아가서요.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리도 총리 둘 다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미국에다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나마 워낙 혈맹 관계니까 바로바로 총리가 날아갔지만 그 다른 나라들이 좀 걱정인데요.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던 이 관세 부과 대상국이요. 크게 이제 준 FTA 그쪽은 아예 뭐 나프타 같은 다자국 뭐 무역 협정이라는 게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무시되는 건데 그렇다면 한미 FTA 뭐 무슨 FTA 싹 다 무시도
하겠다는 건가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재협상의 방향인 것 같아요. 재협상으로 그러니까 재협상의 간다?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 나프타라는 게 1994년에 시작됐는데요. 그게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난 나프타 싫어. 왜 이렇게 네. 우리가 퍼줘야 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재협상해서 내 이름으로 법안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협정 만들 거야 한 게 USMCA인데요. 예. 시청자분들이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근데 되게 이름 쉽습니다. USMCA의 US는 미국의 US고요. 네. M은 멕시코고요. C는 캐나다고요. 네. A는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US 멕시코 캐나다 협정입니다. 그냥 그걸 줄여서 USMC라고 네. 하고 그게 나프타를 대체하는 건데요. 그러면 가장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라 안에서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관세 안 매기겠다라는 그거죠. 거거든요. 네, 예, 그건데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멕시코, 특히 캐나다랑 멕시코는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1위, 3위 수입국입니다. 미국 이 나라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시청자들께서는 캐나다에서 메이플 시럽 말고 또 수출하는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캐나다에서는 기름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탑 10 국가들의 제일 앞단에 있습니다. 멕시코 딱 있죠. 네, 있죠. 그래서 1위가 중국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시 효과가 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나라는 협정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방이고 뭐고 필요 없어. 와서 재협상.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외교 정책의 노선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팀을 짜서 외교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한국이랑 일본 우리 우방들 모여서 어떻게 견제할지 생각해 보자.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외교는 다자 외교 싫고 양자 외교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테이블로 불러서 너희들이 낼 수 있는 카드 내라라는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방이건 상관없다랍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안전한가? 지금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협상을 우리가 각오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뭐 시나리오 이런 전략을 짜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우선은 궁금해하실 게 그럼 아까 무역 적자 미국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네.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 어느 정도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8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탑 10 안에 안 좋은 쪽에 탑 10 안에 들어 있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트럼프와 테이블에서 마주할 게 아마 뭐 후순위는 아닌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순위겠죠. 예, 방위비 예. 분담 이슈들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날 관세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준비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USMCA라고 하는 가장 옆에 있는 근린 국가들까지도 저렇게 건드리는데 네. 우리랑의 FTA까지도 재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멕시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고 가장 그들의 혈맹인데요. 거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 한국도 우리 흑자국의 상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는 최악을 가정한다면 한미 FTA 재협상 카드까지도 우리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언해 주셨는데 당장 발등 앞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 캐나다, 특히 멕시코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관세를 맞게 된다면 여기부터 그러니까 크게 재협상 문제가 여기 당장부터 걱정이 좀 큽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무역협회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수출 기업들의 그 경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발표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할 시간이 한 두어 시간 정도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제일 걱정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USMCA라는 협정이 있어서 근데 미국에 들어가자니 미국은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네. 비싸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넘기면 그거는 관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거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도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 왜냐하면 지금 관세 얘기 나오는 건 뭐죠? 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넘어갈 때 관세를 붙이겠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더 근원적인 메시지는 멕시코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 미국 안으로 들어와. 예. 사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우리나라로 들어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왜 멕시코로 가셨죠?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지가도 싸고 공장의 인건비도 싸고 네. 운영비도 싸니까 가신 건데 미국 시장 들어가시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실까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라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 보통 생각하시면 대기업 수출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기업의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90%가 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기존에 미국 공장이 있으니까 미국 비중 좀 늘릴 수 있고 조정의 여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기업들은 그런 조정의 여력이 딱 지금 멕시코에 공장 하나 나가 있는데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공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협상력을 발휘해줘야 협상으로 풀어야 되나요? 네, 협상력을 발휘해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공중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협상력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작은 하지만 작지만 강력한 우리의 건실한 기업들은 협상력이 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조금 협상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협상의 달인이다. 책도 한 3권 정도 썼잖아요. 네. 우리를 완전히 지금 벼랑 끝으로 골목으로 몰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하내고 있는 방법이 대미 흑자를 줄인다. 미국의 물품을 우리가 많이 사준다.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는 쉐일 오일을 판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석유를 좀 많이 사줄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라도 할까요, 협상을?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는 약간 그런 지침이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선은 당장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뭐냐면 미국을 상대로 너무 흑자를 많이 네. 내고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흑자를 줄이는 방법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출을 줄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업들이 지금 막 너무 힘들죠. 이익을 내면서 하고 네.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억지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건데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원유입니다. 네. 근데 원유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들을 먼저 하시는데 당장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회사들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비용이죠. 예. 비용인데 예. 우리나라 회사들마다 지배 구조가 좀씩 달라서 그 회사 중에 2개 정도는 우리나라 정유 회사 중에 2개 정도는 사우디 자본이고요. 그러면 사우디 자본인 회사가 미국에서 원유를 많이 사다 쓰겠다고 갑자기 하면 사실 그러긴 힘들 것 같고요. 두바이 써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한 회사는 이미 50%가 이 미국 기업에게 이제 지분이 가 있어서 네. 거기는 이미 미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쓸까 말까 그것도 시장 상황 보면서 하겠다. 근데 또 알아주셔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국산하고 중동산하고 기름의 성분이 좀 다릅니다. 네. 미국산은 저희가 보통 경질류라고 하고요. 그거를 정제를 하면 그 휘발유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동산은 중질류라고 해서 이걸 정제하면 경유가 많이 나와서 산업수요로 갑니다. 네. 그래서 좀 용도도 다르다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뚜렷한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력, 대응 방안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미국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벌써 브릭스 국가들의 반발도 예측되고 있고요. 돌아 다른 국가들이 다 힘들어진다면 미국도 혼자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좀 이야기도 좀 들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전체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망하는데. 당장 그 저희 IMF에서 10월 세계 경제 예.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께 나왔는데 여기에는 트럼프 당선 효과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고한 게 11월에 우리나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도 예. 나온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 예. 여기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당선 이전과 이후에 내년 경제 성장률 세계 나라별로 보니까 딱 2나라만 상향 조정되고 나머지 나라는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게 제가 앵커님께 드릴 예. 수 있는 답변인데요. 예. 2나라 상향 조정된 나라는 하나는 인도고요. 인도는 워낙 요즘 뭐 경제 성장률이 가팔라서 네. 또 하나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하고 인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깎았습니다. 그게 트럼프 효과의 저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 식대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자면 주변의 모든 나라의 성장 동력을 미국에서 빨아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독야청청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런 거 했잖아. 네. 근데 했는데 강도와 방식이 훨씬 더 강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4년 내내 빨아먹을 수 있나요? 내년이야 그러다 쳐도 그 후년부터는
글쎄요, 다 힘들어지면 다 힘들어지면 네. 미국 경제에도 피해가 있을 거고요. 예.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에서도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정치 지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이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간 선거는 전통적으로 정권 심판 선거인데 거기다가 트럼프 지금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 좀 파열음을 일으키고 미국 경제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예. 있으면요, 아마 2년의 민심은 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당선인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고 몰아치고 있는 거군요. 몰아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안타까운 건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은 그래도 트럼프가 칼날이 서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1년은 되겠습니다. 2년 차부터야 좀 달라져도. 그래서 아까 그죠? 그 저희 얘기하기 전에 네. 최성목 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6개월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렇죠. 게 앞부분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의 수출이 이제 11월 1일 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14개월 연속 증가세였고 반도체 주가는 안 좋지만 역대 11월 중에 최대 수출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출 엔진만 돌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트럼프 당선인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선반영하는 증시는 또 이걸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요. 수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그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리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금액 기준으로는 줄지 않았는데 물량 기준으로는 줄었다. 좀 이상하시잖아요.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금액을 봐야 되는 거야? 물량을 봐야 되는 거야? 하는데요. 결국은 비싼 물건이 조금 덜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싼 물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팔고 있는 고사양 반도체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는 약간 피크를 지금 이제 치고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네. 뭐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중에 AI 반도체 수요 같은 게 좀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 다음부터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잘하면은요, 반도체를 좀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K 반도체법 이야기도 나오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도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국회 쪽 정치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 세계는 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패키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뭐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반도체 만들 때 전기가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은 다 내륙에 있는데 전기는 다 뭐 호남이나 동해안 같은 데서 끌어옵니다. 그렇죠. 엄청난 송전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도 세액공제는 받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 세액공제의 폭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R&D 저희 연구개발 같은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다른 산업보다도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거 하나랑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만들 때 불순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요. 용수 공급하는 것 같은 것도 이런 인프라에도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 또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좀 상부상조 힘을 좀 내서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에 또 집중적인 지원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6개월 골든타임 이야기 그걸로 마무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아마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은 앞으로의 6개월 1월 20일 취임이잖아요. 트럼프. 네. 여름까지 힘들겠어요. 우리 정부도 정말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6개월은 어떤 6개월이냐면 매일매일 혹은 매주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들이 세계를 놀래킬 6개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소식들이 굉장히 가끔씩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대응을 잘해야 될 6개월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야기한 골든타임 6개월. 당장 1월 20일부터 매일입니까?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될 텐데 우리가 참 긴장하고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